마치 성한 불길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그 불꽃이 숲에 불어 모두 태우는 것처럼 성냄은 불꽃과 같아 남과 자기를 태우나니 그것은 극히 악한 해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과 탐욕을 버리나니 사랑과 평등 닦으면 성냄은 차차 없어지리라. 잡보장경. 안녕하세요. 네오스북입니다. 어느새 새싹이 움트고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봄 날씨를 잘 즐기고 계신지요? 오늘은 원빈 스님의 굿바이 분노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의 한국 사회를 부르는 별칭에는 분노 사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노에 중독된 것은 사실입니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을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천 겁에 걸쳐 보시를 한 선행과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쌓아온 그 모든 공덕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네. 분노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행복의 근원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방화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습관들을 공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푸는 습관, 도덕적으로 사는 습관, 올바로 노력하는 습관 등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런 모든 공덕을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노력한 공덕이 단 한 번의 분노로 사라진다면 이는 정말 매우 불합리한 것일 겁니다. 이를 오해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논에서 말하는 것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긍정적인 마음의 습관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용서로서 분노를 해결하는 순간 그 우정을 비롯한 모든 공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첫째, 내면적으로 불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맺도록 만듭니다. 셋째, 외부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분노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옥을 강화하고 다시 분노 바이러스를 전달하므로 인류는 지금껏 분노에 휘둘린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슴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용서한다는 것은 분노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견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이 어떤 오류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으면 사실상 분노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끝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풀어내야 할 분노는 생각보다는 감정의 요소가 많습니다. 가슴으로 용서하는 것은 이 감정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분노를 소화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수행은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사띠의 훈련입니다. 논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분노를 다스려 용서의 길을 열어준다면 사띠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 좀 더 깊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해결합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논리로서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바로잡는 과정이 쉽고 그렇게 바로잡힌 견해로 깊은 감정을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에서는 분노에 대한 관점을 교정하기 위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방해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나니 이것이 우리를 분노와 파괴로 이끈다네. 분노는 원수가 아닌 자기 자신의 탐욕에서 일어납니다. 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 원인을 짚어주는데 그 이름은 바로 불만입니다. 불만은 탐욕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들면 생판 모르는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는다. 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아무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 지인이 대학을 가지 않겠다. 고하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라는 표현과 같이 만약 대학을 가지 않겠다. 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만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의 행위에도 똑같이 불만이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만 불만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분노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평범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 고 우기는 아들에게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의 판단에 이 정도 불만을 가지고 교정하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만 불만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불만의 원인은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구분하는 내면의 탐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이 마음속에서 화를 키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나니 이렇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이 분노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네. 분노는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규 교육을 통해 분노를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분노는 그저 참으라고 강요한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의 꼭두각 신호름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몰라서. 분노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평범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 고 우기는 아들에게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의 판단에 이 정도 불만을 가지고 교정하려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분노를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해서 결국 아들에게 폭력적인 강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한의 관계는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맺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적도 중생을 이렇게 끈질기게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원수들은 복수하고 나면 원한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라는 적은 중생에게 원한이 없어서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생을 사는 동안 생겨나는 모든 고통은 결국 분노라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쌓일 때마다 매번 상대를 원수라고 착각해서 진정한 주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마음속 불만이 분노로 폭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첫걸음은 분노의 초점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인 탐욕을 명확하게 찾았다면 다음은 깨어있음의 힘을 통해 분노라는 감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한 초점을 흐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주적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넘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단 하나의 원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을 겪게 하는 주된 원수. 분노와의 전쟁에서 용서로 승리하기를 다짐합니다. 치열한 번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 번뇌 가운데서도 분노의 번뇌가 가장 심한 것이니 그 불은 욕계로부터 첫째 선정의 하늘까지 태운다. 성냄을 죽이면 곧 편안해지고 성냄을 죽이면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이 독의 뿌리가 되고 성냄이 일체의 선행을 없앤다. 지도론. 따뜻해진 날씨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